자, 169조, 171조, 170조 이런 걸 배우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수험생들이. 예? 그다음에 행정학에서 배우는 거 다 거짓말이다. 행정선생 전혀 169조를 이해를 못해. 그래 엉뚱하게 설명한다 진짜. 여러분 확실히 들으세요. 이건 법은 행정학 선생들이 할 일이 아니야. 법 잘 몰라요 이거를, 이 법조항을. 그다음에 대원 판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엄한 책이 엄청 많아요. 행정학 책에. 내보니 선생들, 노랑의 선생들 무식한 것들 말이야, 그렇죠? 지네가 뭐 법을 만드나? 지네가 대본 판례를 이겨요? 대본 판례대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조항을. 지네들 멋대로 이 법조항을 이해를 못해, 그렇죠? 잘 들어두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행정학 할 때도 조심해라. 근데 뭐 행정할 때는 행정학대로 푸세요. 근데 잘못된 내용이야, 그 사실은. 기출도 내본 거죠. 행정학 교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네들이 대부분을 이겨요, 무식한 새끼들이 말이야. 아니 법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이죠. 이 법에 대한 해석권을 행정학자들이 갖는 거예요. 행정법에는 헌법학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법원에는 헌재 갖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가 갖는 거지. 법이 행정법이 지는 행정학이지 행정법이야. 행정학 교수지 무슨 법교수야, 그렇죠? 법교수도 아니고 말이야. 또 하나 헌재도 대법원도 아니고. 내가 말한 건 대법원 판례야. 정확한 대법원 판례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 그 명확하고 법정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169 이 아름다운 법정을 해석을 잘못 해치는 거야. 법정이 정말 디테일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세팅이 딱 됐기 때문에 한치 오차 없이 만들어진 게 169조는. 엄청 중요한 조문이라서 진짜 우리나라 똑똑한 놈이 다 동원된 거다, 내 생각은. 이 한 조항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무시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169조를 보면서도 야, 아름답다, 그렇지? 법정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든 건데 행정학자들 뭐 개판으로 해석해가지고 어그로 틀어놓고 그 사이비들 말이야, 그렇죠? 응? 잘 들으시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를 떠나서도 명확하게 했다,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내가 한 얘기도 아니야, 그렇죠?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이게 본문이 있고 일항이 있고 이 이문이 있죠. 일문이 있고 이문이 있는데 이 자체도 많이 물어보고 이 앞에 보면 지자체 사무라고 돼 있죠. 그냥 앞에 무슨 사문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문에 보면 이제 자치사무라는 단어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들어왔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단체임 사무로 해석이 돼요. 규정은 없어요. 잘 봐봐. 사무라만 돼 있지. 해석론적으로 단체임 사무로 해석이 돼. 이 사무란 단어는 해석이 첫째 줄에 제일 위에 첫째 줄의 사무는 해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해석적으로 단체임 사무로 해석이 돼. 자, 넘어보세요. 단체임 사무에 관하여 그 장애 명리나 처분이 두 가지야. 법령 위반, 현지 부당하여 공시. 이게 앞에가 합법성, 두 번째가 합목적성이라고 그래요. 합법성, 합목적성. 단체임 사무는 합법성, 합목적성 감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책에? 앞에 그거잖아, 표에서. 그 얘기가 여기야. 합법성, 합목적성.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서는 누가? 주무장관이. 시궁은 누가?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해. 시정명령이죠. 시정을 명한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야. 첫째 줄에 제일 위에 첫째 줄에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봐봐. 너 예를 들어볼게. 자, 관악구청장이 단체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이나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이게 공의를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돼. 관악구청의 처분이. 그때 서울시장이 야, 그러지 마라. 이게 법이 위반되니까 시정을 명해. 근데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악구청장이 처분이나 명령을 서울시장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자치사무의 명령이나 처분은 법령을 위반된 것에 한한다. 이게 합법성 감독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합법성이. 한목적성은 없다. 이건 하나죠.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법령 위반, 공익했는데 여기는 A 하나요. 이렇게 있다면. 그럼 당연히 틀리게 되는 것은 자치사무를 넣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여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의를 현지해야 하는 경우 주무장관,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 X인 거예요. 단체임 사무가 나오면 맞다고 이제 해석론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앞에 일문 앞에 이게 자치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치라는 게 들어오면 뭐만 나와야 돼요? 법령 위반만 나와야겠지.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치사무와 관련된 지자체 장의 명의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하나요.
주무장관 시도지사는 시정으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건 괜찮지. 이건 하나만 나와야 돼. 자치사무를 하면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하나만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이랑. 근데 이게 법령 위반에 대한 해석이야, 판례가. 이거 중요한 판례죠. 대법원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죠.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 법령 위반은 법령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된 게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지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법에는 명시적으로는 이게 위반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남용도 위법이죠. 행정법 배울 때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위법한 경우 하나죠. 그러면 A에 한해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A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명식 규정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령 위반된 경우에 포함되는 겁니다. 법령 위반에 뭐뭐도 포함되는 거야? 하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경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사랑 약간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관악구청장이 공무원이 하나 있어. 사무관을 승진을 시키는데 이걸로 얘가 불법 행위를 자꾸 저질러가지고 징계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징계를 해라 아이를 라고 서울시장이 요구했는데 징계도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승진시켜준 거야. 승진은 승진시키는 것도 법의 어떤 조항에 위반되지는 않아. 근데 징계가 돼야 할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그냥 재량권을 관악구청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행사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 징계받을 놈을 승진시키는 건 아무리 봐도 승진권 재량권 일탈남용이야. 그죠? 뭐 다른 자는 누군가 떨어졌을 거 아니? 얘는 징계 사유가 없었어. 얘는 징계 사유가 있었어. 근데 내가 관악구청장이야. 얘는 탈락. 얘만 승진시켜준 거야. 얘는 징계 사유 없었고 둘이 나머지 평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서 얘가 불법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당연히 나랑 얘랑 맞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나는 얘를 이뻐해. 그래가지고 재량권 일탈남용하게 애를 승진시키고 얘는 떨어진 거야. 그래서 서울시장이 시정을 명했어. 야, 저 징계받을 놈을 징계를 해야지 왜 승진시키냐. 승진 취소해라. 안 해. 관악구청장이 안 해. 그러자 서울시장이 이를 취소 정지했단 말이죠. 그러자 관악구청장이 지금 2항으로 간 거야. 지자체장은 관악구청장은 1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명의나 처분에 취소 정지되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 있었죠. 승진 처분. 취소 정지는 누가 한 거야? 내가 드린 예로서는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의 취소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관악구청장이 그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승진 취소 처분, 승진을 취소했죠. 서울시장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첫째 줄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만 그렇단 말이죠. 단체 임사무 관련된 취소 정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치사무에 하나에서만 여기랑 이걸 전제로 해서 2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2항이 나오는 거야. 그죠? 확실하죠? 자치사무에 관련된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취소됐단 말이죠. 취소 정지됐단 말이죠. 서울시장에서 그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악구청장이 왜 내가 승진시켜준 애를 취소를 하느냐, 승진 처분을 취소하느냐라고 관악구청장이 어디에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승진시켜준 것은 어디 법조항의 명문의 규정이 위반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게 A에 한해서란 문구에 포함되고 그때 시정명을 내릴 수 있고 취소 정지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취소 정지는 적법하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이런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항은 이제 단체 임사무로 틀게 많이 냈죠.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봐봐. 실제 기초문제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왔어. 깜짝 놀랐었죠. 자, 아무 말이 없고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 위반되거나 공을 현지에 해쳐서 시정을 명했고 그 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취소 정지하자 해당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5일 이내. 뭐가 틀린 거예요? 다시 장애인 명령이나 처분이 들어보세요.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치는데 이때 서울시장이 시정을 명한 거야. 근데 이행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장이 취소 정지했어요. 처분이나 명령을 취소 정지했어요. 이러자 관악구청장이 여기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 어디 위반돼?
뭐가 틀린 거야 여기서? 기출문제 이 표현에서 뭐가 틀린 거야? 야, 자치사무에 관련된 취소 정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라겠죠? 근데 이때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공익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불러준 문구에서 공익에 해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야. 왜? 자치사무를 전제로 한 거랑 이 항은? 이 항은 자치사무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죠. 자치사무 관련돼서 시정을 언제 명할 수 있어? 법령 위반된 경우에 한해서만 명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지자체장의 사무가 사무 관련된 취소 처분이나 명령이 법령 위반되거나 공을 현재 해치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시정을 명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취소 정지하자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 뭐가 틀린 거냐? 자치사무와 관련돼서만 이게 대법원에 제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시정 명령이나 취소 정지도 어디에 한정돼야 돼요? 법령 위반된 것에 한해야지 공에 해가 들어오면 틀린 거야. 기출 나온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항과 2항을 결합시킨 신형태지. 신형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헌법 행정법에서는 행정은 때려치지만 자, 2항도 잘 봐. 애들이 많이 물어봐. 왜 이러냐고. 대법원 판례를 보고도 이해를 못해 애들이. 대법원 판례가 풀림이 나왔는데 또 행정학 시간은 또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 보세요. 2항. 2항 봐보세요. 지자체장은 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은 그 어떤 말 이번에 그 유수민이라고 그 합격자가 이 강의할 때 선생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 엄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정확히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왔던 조은이 맞아 이정학이 걔가 부탁을 했어. 다음 학생들은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애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행정학이나 다른 시간에 이상하게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이 단어였어. 명령. 그러면 시정 명령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으로 써져 있는데 2항에 안 돼. 자, 자치사무의 명령이나 처분 취소 정지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에 대해 뭐에 대해서 제기하냐면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거야. 시정 명령이 아니라. 근데 첫 번째 줄에 명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봐봐. 재료에 가봐. 169일항에 봐봐. 169일항에 가보면 첫째 줄 169일항 재료에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 처분이라고 했죠. 이건 관악구청장의 명령 처분이야. 명령 처분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로서는 관악구청장의 명령 처분이야. 그러면 자, 2항도 봐보세요. 2항도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관악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정지는 누가 한 거야? 서울시장. 내가 그랬던 것은 취소 정지라는 것은 서울시장이 한 거야. 서울시장이 한 것은 시정명령 취소 정지야. 1항에서 시정명령 취소 정지죠. 근데 2항은 봐봐. 시정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시정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명령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관악구청장의 명령이야. 왜? 첫째 줄 봐봐. 161항에. 161항의 첫째 줄과 맞춰봐봐. 지자체장의 사무에 관하여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죠. 그 단어가 162항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야. 그 장의 명령은 누구야? 명령이나 처분. 관악구청장.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었는데 의 취소 정지. 취소 정지 누가 한 거야? 중부장관 시도지사죠. 아까 예로 들어준 서울시장. 서울시장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단 말이죠. 너 관악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 그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15일의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이 시정 명령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면 X인 거예요. 시정 명령에 대해서 제소하는 것은 없어 2항에. 뭐에 대해서? 취소 정지에 대해서. 1항은 시정명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한다고 돼 있죠. 1항에. 시정명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한다. 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느냐? 2항을 봐보세요. 2항에 어디 시정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하기를 시정명령이 161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정지가 대법원의 제소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시정명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이 말을 한 거야. 이 조항을 해석한 거야. 내가 봐도 정확하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정 명령이 되는 게 아니라 취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취소 정지가 15일이죠. 대법원에. 그 다음에 171조 1항.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한다. 왜? 자치사무니까. 171조 자체가 자치사무를 전제로 하는 거야. 171조 자체가 자치사무를 전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한다. 다 깔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응? 그럼 자 중앙기관 자 아래 가보세요. 자치사무 감사 사건이죠. 지금
행안부 장관 등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자치 사무에 대해서 감사 감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시험 문제예요. 자 자치 사무에 관한 한 중앙기관 지자체의 관계는 동그라미 상하 감독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지금 뭐라고 해? 자치 사무는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 간의 어떤 관계예요? 서울시와 관악구 관계 또는 국가와 관악구 관계, 국가와 서울시 관계 어떤 관계다? 상하 감독 관계,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거죠. 중앙기관의 지자체의 뒤 가시면 자치사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이 사건 관련 감사권은 사전적 일반적 감사권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사전 일반적 포괄적 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를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뭐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뭐 사전적 포괄적으로 감독하면 안 되고 제한적 한정적으로만 해라 이거죠. 어느 경우? 이거죠. 법령 위반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항들 계속 있었죠. 법령 위반된 경우,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된 한해서만 그렇으니까. 2번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지자체들 중앙기관의 장은 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고 중앙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크지기 때문에 감사에 척수하려면 그 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다 구별하셔야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자치사무는 특정한 법령 위반은 확인되었다. 오케이. 0. 위반에 있으리라 합리적 의심이 있다. 0. 특정해야 한다. 0. 아닌 것들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안 돼. X. 포괄적 사전적 안 돼. 특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감사 안 돼. 법령 위반상을 적발행 감사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자, 지금 0X 표시를 정확히 해둬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 잘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사무는 한정적 감사만 허용되죠? 합법성 감독 허용되죠? 그래서 뭐만 허용되느냐? 감사할 때 특정 사항을 지적해야 돼. 야, 이 사무, 너 승진 사무, 사무관 승진. 사무관 승 이상하더라. 왜? 저번에 보니까 징계받을 놈은 네가 승진시켰지? 징계받을 놈이 승진시켰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감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사항을 특정해야 돼. 승진 사무. 승진 사무와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감독 들어가겠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나름 뭐 있어야 돼? 관악구청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라는 확신 또는 합리적 의심 최소한 확신을 갖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돼. 그죠? 어느 정도는 의심이 있어야 들어.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들어가지. 막 들어가면 안 된다. 그치? 이건 된다. 여기까지만. 특정해서 안 되는 것들 사전적. 야, 뭐 니네들 한번 다 뒤져보겠다. 니네 뭐 어떤 일 하는지 싹 처음부터 까지 싹 훑어보겠다. 이거 안 돼. 포괄적 안 돼. 사전적 포괄적 감독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하지 않겠지. 사전적 포괄적이면 특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적발행위 감사. 털면 어떻게 잡히겠지 뭐. 털면. 우리 사람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털면 뭐가 다 있어. 그렇게 나오지 마라. 그렇죠? 그거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법령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감사 안 된다. 이미 나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와야 돼. 올라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앙기관이 올라면 관악구로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 니네가 법을 위반했다. 왜? 승진 문제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 니네가. 왜? 저번에 징계받은 놈 승진시켰지.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 사무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한번 싹 뒤져볼래.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 합동감사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싹 뒤져보는 거야. 처음부터까지. 온몸 스캔 하는 거야. 그렇죠? 뭐죠? 온몸 스캔 다 해가지고 뭐죠? 팔다리 다 해가 위장 장애 다 모든 장기 다 뒤져보는 거였죠. 이거 안 된다. 그렇죠? 뭐는 자치사무는. 그래서 한정적 제한적 감사만 허용된다. 그렇죠? 한정적 제한적 감사 다 제일 올라가 보세요. 230페이지. 일반적 포괄적 감독이 아니라 그 대상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제일 위에. 그래서 중앙기관은 합목적성 감사보다는 합법성 감사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 이게 기억나죠? 213페이지. 그래서 지자체는 자치사무 관련돼서 어떤 감독을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돼요? 어떤 감독을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돼요? 합목적성 감독을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 근데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 감독을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돼요? 합법성.
합법성 감독 받아야지 지금. 법령 위반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취소정지 다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 감독과 관련해서 합법성 관점에서의 감독을 받지 않을 권한을 포함한다. X죠.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결합을 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뒤에 가면 감사원인가요 또. 자, 지금은 이게 감사원이 있어 없어? 이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235페이지에 169조, 171조에 감사원이 있어 없어요? 171조. 일단 감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무장관,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이 용어는 있어도 감사원 용어는 없어.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할 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감사원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뒤엎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뒤엎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원의 자치사무감사에 뒷장 가봐. 일단은 감사원은 지방자치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알게 돼. 지금까지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죠. 지자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감사원법이 적용되는 거야. 감사원이 감독할 때, 감사원이 감사할 때. 이게 적용되는 게 이게. 근데 아까 중앙기관에 장애할 때는 이게 적용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 관련돼서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하나인단 말이죠. 얘는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하나죠. 근데 얘도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하나냐? 얘에 대한 얘기. 아니다. 왜?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다음 사항을 관찰한다. 지자체 사무. 이렇게 돼 있죠.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그 다음에 그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자체 사무, 자치사무도 포함돼요. 여기는 자치사무의 경우는 법령 위반된 경우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감사원법에는. 없지. 없잖아. 자, 자치사무의 경우는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하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법령 위반된 사항이 하나지 않아. 그래서 합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독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감사원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인사에 관한 징계율을 요구할 권한에 포함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감사의 기능을 명백하며 자, 뭐뿐만?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한목적성, 부당할 때. 위법성, 부당성도 포함하고 지자체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떤 제한이나 동그라미 이 줄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 지자체의 사무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의 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법은 지자체의 유임사무나 자체 구별 없이 합법성, 한목적 감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을 구분하는 거야. 지자법은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감사, 감독의 범위가 구별돼서 규정되어 있다. 맞지 틀려요? 지방자치법은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감사의 범위가 구별돼서 규정되어 있다. 지자법은 그런 거야. 봤잖아. 그죠? 169 1항을 당연히 봐도 그렇잖아. 1항을 보더라도 단체임 사무는 두 가지. 자치사무는 하나, 법률 위반된 사항이 하나죠. 단체임 사무냐, 자치사무냐에 따라서 감사의 범위가 구별돼서 규정되어 있죠. 근데 감사원법은 그밖에 없는 24조 위에. 24조 위에 보면 감사원법 24조를 보면은 지자체 사무와 관련돼서 단체 사무, 단체 이임 사무, 자치 사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그런 단어도 없고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하나다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기억하셔야 돼 논리를 이거는 결론 말면 안 돼. 지금 말한 거 다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읽어준 거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감사원법과 지방자치법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애들이 진짜 여러분 헷갈려한다. 지자체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어떤 제한이나 감사의 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설마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 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아래 네 번째 줄 아까 읽어본 거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감사 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문장에. 그러면 X가 문장이 너무 세. 씨. 문장이 너무 세. X 어떠한 설마 씨 0이야? 여기 큰일 난다 내가 보면 돼 이제 큰일 나 이런 거 있단 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들이 무한 책임이라는 거야 무한 책임
선생이 다 찾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틀리면. 그 내가 찾아줬는데 답을 못 맞추면 니들이 잘못하고. 역할 분담하는 거야, 그거는. 그건 선생이 해야 돼. 술 처먹지 말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노랑이 다 16명, 17명 팀 만들어 맨날 골프 치고 그 인간들 말이지. 노란 선생들이지. 밤에는 술 처먹고 말이지. 나도 술은 먹지만, 나는 맥주 한 몇 저에다가 소포 한 몇 잔 마시면 집에 가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들어보면 그냥 끔찍해, 애들이. 그러놓고 강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강사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진짜 그러면 안 돼, 그쵸? 물론 나도 실수한 날도 있긴 하겠지만, 뭐 사람이 실수 안 한 날에 어떻게 기분 좋으면 막 술도 많이 마실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나도 안 그런 적 있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반가운 친구 만나도 내가 강의 있으면 소포가 한 서너 잔으로 끝난다고. 그쵸? 저번에도 오래간만에 만난 애들인데, 나만 열애해서 내가 아침 내일 강의라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반주만 마셨어, 그쵸? 나는. 그쵸? 더 이상 마시면 강의에 영향을 주고, 그럼 누구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게 가증스러운 것들. 야, 그 선생님 왜 안 나왔어? 그럼 직원들한테 물어봐. 내가 노랑이 선생 할 때. 야, 오늘 휴강했다면 어떤 놈 보시면. 예, 휴강했어. 그쵸? 뭐라 했냐 했더니, 감기 몸살 또는 새벽까지 연구하다 못 일어나셨던가 좀 늦게 시작하는데 다 들으면 다 눈사람과 술 처먹고. 야, 새끼야, 뭐 헛소리 하지 마, 새끼야. 그 새끼 술 먹었지? 뭐 다 들려오는데 뭐 다른 선생님 누구랑 마셨다 나한테 얘기한다고 또 전화 와서. 형님, 뭐 제가 누구랑 어제 술 마셨 얼마짜리 마실까지 다 보고해. 저기들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다 보고해. 어제 얼마 썼어요? 뭐 저희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한다. 가증스러운 것들. 연예인과 똑같아. 다 착한 척하면 뒤에 가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마약 해쳐먹고 막 다들. 나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선생이라면 강단에 서려면 그래도 뭐 나도 잘못한 일이 많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여러분한테는 떳떳해야 걸라. 응? 나도 뭐 가족한테 똑똑할 수는 없지.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미안한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잘못도 하고 뭐 돈도 엄한 데 쓰고 막 한두 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뭐 입에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건 맞아.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예의는 지킨다. 그렇죠? 거짓말은 안 해. 최소한 학생들한테 그런 거는. 골프도 안 쳐. 그러니까. 골프 치면 뭐, 밖에 나가는데 몇 시간이라고. 알고 골프가 서울시에 어디 있어. 밖에 나가지. 또 들어와야지 막히지. 골프 치지. 그럼 하루 이틀은 날아가 버린다. 진짜. 하루는 최소한 날아간다. 응? 아유, 노랑이 어마어마해. 작년 그 여름에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막 16명 팀 짜가지고 이름들 내 명나간이 다 알아. 이 새끼들. 나 확 그냥 씨. 그러면서 얘들 앞에서는 막 여기서 연구 열심히 했다고. 문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구원들이 만들고 있어. 연구원들 직장에다 300, 400 월급 주고 걔네는 문제 만들고 있고 선생님도 골프 치러 다니고 막. 한두 놈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웬만한 선생님 다 그렇다. 100%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신림동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거든. 술 문화는 솔직히 있었던 거 맞아. 신림동에서. 나도 뭐 쫓아다니는 중에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응? 나는 대신 세 잔만 줬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정해진 그 세 잔, 황랑기는 세 잔. 왜 먹으면 자. 그럼 저 새끼 돈 안 내. 그러니까 꼭 나를 세 잔만 마시라고 그래. 그 돈값 계산하지 마라. 형님들이 다. 나는 나이가 어렸을 때 유명 강사가 됐기 때문에 다 나보다 어르신네들이야. 술값은 내가 계산을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세 잔밖에 딱 안 줬어. 옛날 관례적으로 나한테. 근데 골프 치고 이런 건 거의 없었어. 원장들은 몰라도 선생들은 거의 골프 치고 하면 맨날 문제만 도 애들한테 스트레스, 학생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여기는 뭐한테 스트레스 받는데 니네들은 짜증내는 거 막 징얼거리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거기는 공부 내용적으로 압박이나 서울대 법대 어디서 쉬는 시간 오면 선생님 제가 무슨 성균관대 법대 박사과정인데 헌법이요. 제가 헌법 배울 때 이렇게 나 박사과정 들어 야 새끼 뭐 헌법 왜 들어 그러면 그래도 문제는 답이 안 나왔어. 그네들이 질문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서울대 법대를 얼마나 똑똑하다고 걔들 막 대학 2학년 3학년 때 날라다녀. 그렇죠. 또 가끔가다 신선들 내려와가지고 막 유신헌법부도 공부했다는 둥 하면서 황랑하게 선생님 이거 아세요? 뭐 당분하고 쪽팔려서 안 돼. 그래서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압박하면 되게 많아. 스트레스 진짜. 그래서 어떤 선생님 문제 내다 도망가 버려요. 진짜. 정말 초보 선생들은 건드지를 못해. 한 달간 잠적해 버려.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 애들은 왔는데 학생들 왔는데 하루 이틀라도 도망가 버려. 촉발리 좀 이거 너무 겁나는 거 애들이. 수험생들이 겁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니들은 내용적인 것을 나한테 겁나게 만들어야지 인간들아. 다른 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선생을. 오로지 내용, 내용, 강의 내용이나 문제. 여기 스트레스 받게 해야지. 다른 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되겠니? 신림동 대신 그런 스트레스는 안 줘 애들이 학생들이.
내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주고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때문에 사람 미쳐버리겠죠. 나도 미쳐버려. 나같이 강심장도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알겠어.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이걸 꼭 이 잔을 나한테 내려줘야 되냐 그죠. 정말 너무 괴로워죠. 1월 달부터 괴로워요. 9월 달에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1월 달부터 가슴에 항상 돌을 안고 살아. 모의고사. 올해 또 내야 되나.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고. 신림동 학생들은. 학생들 수준이 선생 수준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잖아.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여러분 수준이 너무 낮죠. 그런 게 이상한데 관심을 많이 가죠. 이상한데. 공부 외적인 거 말이야. 공부적인 모의고사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세게 내달라 뭐라든지 문제를 다 해달라 했는데 여기는 많이 해준다고 욕을 해요. 어렵게 냈다고 욕하고 말이야. 신림동 어렵게 냈으면 선생님 잠 안 자시고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여기는 제대로 문제 내봐. 한 50점 60점 나오면 애들 신림동 그런 게 있어. 50점 나오면 애들 칼 가을어버려 애들이. 수험생들이 칼 가을어. 집에 안 갈 애들도. 그래가지고 선생과 싸우는 거야. 모의고사로 싸우는 거야. 다른 가지는 안 싸워. 모의고사로 싸우는 거 서로 간에. 그 건전한 관계지. 인간적인 필요 없어. 선생이랑 나랑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맺어서 뭐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과 인간적인 관계 맺고 싶지 않아. 합격한다면 몰라도 그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신림동 그 당시에는 그게 깔끔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역할 본다면 찍어준 건 틀리지 마라. 제발. 정신 딱 차려서. 응? 4층 보니까 개판이야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해. 애들 보면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얼마 미안한 얘기. 나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내 강의 듣고 와라 이 얘기 안 해. 다른 데 강의 요즘 프리패스를 때 사가지고 와요. 스파르타 들어올 때. 그럼 일단 잘못된 강의를 대부분 듣고 와.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안 맞아 이게. 내용을 잘 몰라요. 어디서 문제가 나온지도 모르고 내용도 잘못 설명해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 일요일 날 내가 데스캠프 하는데도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다른 선생님 책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가슴이 그냥 답답해. 그래도 강의를 해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얘네들. 4층 애들이 점수가 안 나고 있어. 시험을 보고. 그래서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했어. 땜빵은 해주긴 해줘야겠지만 참 가슴이 답답하다. 신림동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신림동은 어느 선생 강의 듣고 와도 상관없어. 모의고사 때. 기본 강의도 이 선생 듣던 저 선생 듣던 듣고 와도 모의고사 강의는 전혀 지장이 없어. 여기는 그게 아니야. 노량진. 다른 강의 듣고 오면 모의고사를 못 풀어버려 애들이. 골치 아프다 4층. 그 여러 번 더 강조하는 거 내가. 지금 있는 수험생들이 정신 딱 차려서 내년에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돼. 정신 딱 차려서 초반에 잘해야 돼. 이번 할 때 빨리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수준을 높게 생각해서 자꾸 낮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수준을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높게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나오는 거야. 안 나온 거라면 하지 말고 나는 내 입장 확실하고 안 나온 건 하지 말고 나오는 건 빡세게 해라. 정말 빡세게 하려고. 나오는 것만 빡세야 돼. 안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신 딱 차려서 해야 돼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해. 4층 애들 보면. 말기암환자인 거 너무 많아. 말기암환자. 치료를 해줘서 8월이기 때문에 이건 전면적인 재수술인데 기본 강의 다시 들어야 돼. 근데 8월 달에 어떻게 가능한 거야? 10월은 좀 낫지만 8월 달인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너 강의를 넌 다시 들어야겠다 이런 말을 내 입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참 그냥 가슴만 답답한 거야.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 정신 딱 차려 들어야 돼. 딱 차려서 들어야 돼. 읽어주는 거 정확히 읽고 체크해주만 체크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체크하지 마라. 선생님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들은 내 강의는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책임질 게 없어. 내가 체크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체크 안 한 걸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읽지도 마. 그냥 넘어가 그냥. 지금 체크한 걸 잘 기억하세요. 어떠한 구별도 찾을 수 없다. 0입니다. 근데 이게 지자법은 이로 나오면 내가 모의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함정에 지자법은 찾아볼 수 있어요? 지자법.
있다는 거야. 지자법은 160조 봤잖아. 그게 구별. 사무에 따라서 감사의 범위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야. 어디는 지자법은. 그러니까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감사원법은 그런 구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치사무라도 합법성 감독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그냥 사무에 대해 감사하라고 돼 있으니까 한목적성 관점의 감사를 감사원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이게 지자법과 감사원법이 차이죠. 이런 거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이해가 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뭐로 강의하겠어? 이해가 필요한 거,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맞춘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어제 뭐 지방의 조례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차이점을 구별을 해야 돼. 이해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사무의 종류에 따라 감사의 범위가 달라. 자치사무기관은 법령 위반된 사항에 한한다. 그래서 중앙기관은 장은 합법성 감독만 할 수 있어. 자치사무는 한목적 감독 안 돼. 그렇지만 감사원법은 그런 구별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합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사전적, 포괄적 다 하는 거야. 사전적, 포괄. 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중앙기관이 할 때는 안 되죠. 그렇지만 감사원 할 때는 사전적, 포괄적 감사 딱 스캔해 볼 수 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해 볼 수 있는 거야, 감사원은. 응? 응? 중앙기관의 장은 저 위가 아파요. 위만 보는 거야. 위만 보는 거야. 다른 거 보면 특정 부위만 본단 말이야. 중앙기관의 장은 뭐만 보는 거야? 위. 위만 MRI 찍어야 돼. 다른 거 찍으면 돈이 너무 들어가. 막 찍으면 안 돼. 특정 부위만 여기 합력 의심이 있다면 너무 아파.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만 찍어야지. 뭐 다른 데 찍으면 안 돼. 팔다리 찍으면 안 돼. 돈 낭비야. 중앙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감사원법은 한번 감사할 때 종합감사야.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뒤지는 거야. 종합감사야 지금.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르니까 정기감사 하는 거 있잖아. 나이 먹으면 처음부터까지 다 훑은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거 하는 거야.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돼. 뭐 그 위만 가지고 안 돼. 뇌도 한번 봐야 돼. 뇌출혈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쭉 다 봐야 돼. 당뇨까지 다 검사해봐야 돼. 그게 뭐야? 감사원. 감사원이 하는 것은 정기 종합검사야. 뭐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근데 저 중앙기관에 장애하는 것은 저 위가 아플 때 간 거야. 저 너 위가 아파요. 뭐 MRI 하나 찍어주세요. 뭐 CT 찍어주세요. 막 그랬다면 MRI 찍어주세요. 그거라. 지방자치법. 차이점 알겠죠? 완전히 달라. 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아래 판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2번 판례는 의미가 없어. 결론만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권한 침해냐? 아니다. 그렇죠. 한목적성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감사원법에 따라 이게 권한 침해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권한 침해 아니다. 이건 기각을 했죠. 이 판례는 인용을 한 거야.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기관의 장사건과 지자체 간의 관계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에서 인용 결정한 거죠. 즉 지자체 편 들어준 거야. 아래 판례는 지자체 편 들어준 게 아니라 기각을 한 거야. 지자체가 주장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감사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고. 중앙기관이 향해 와서 뭐 사전적 포괄적으로 싹 뒤졌어요. 라고 헌재 왔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중앙기관의 장 앞으로 그러지 마. 지방자치법 잘 준수해. 중앙기관의 장을 지방자치 잘 준수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라고 인용한 것이고 감사원 사건은 잘했어. 감사원. 원래 그런 거야. 감사원은 싹 뒤져보는 거야. 정기검사니까 싹 한번 훑어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심 알겠죠?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돼. 중앙기관에 장애하느냐 감사냐 하느냐 주어 잘 보고 때려라. 누가 하는지 잘 보고.